그러면은 오늘은 정배열의 장단점 하겠습니다. 자, 정배열을 볼 때 장점을 먼저 합시다. 장점 뭐가 있을까요? 네, 추세가 상방이라 안정적이다. 그렇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편하다. 자, 세 번째, 손절하기 편하다. 그러니까 즉 추세가 밀려서 손절을 못하더라도 반등은 나온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한번 실수를 했더라도 본전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반등 정도는 나와요. 추세가 살아있으면. 장투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장점이 또 생각이 안 나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정배열의 단점.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하죠. 고점일 수 있다. 제일 중요하죠. 꼭대기일 수 있다. 아주 좋아요. 또 비싸다. 비싸다. 이거 단점일 수 있어요.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야 돼요. 단점일 수 있죠. 변동폭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매수와 매도 사이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어야 돼요. 반강제로. 그러니까 나는 스윙 투자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수익 내고 싶은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가가 뭔가 올라가긴 해요. 올라가긴 하는데 급등은 안 나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그냥 물려 있는 거예요. 거기 계속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되게 오래 걸릴 수 있다. 우량주일수록 심합니다. 이거는 세력주보다 우량주일수록 요 3번에 대한 단점은 좀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이 초보자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 단점인데 이격도의 배열을 판단하는데 실력이 요구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떤 관점에서 이격도가 이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방송이나 또는 이제 제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배워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게 저는 이제 여기가 타점이라고 했는데 등대님 얘는 지금 이격도가 벌어졌는데 들어가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가가 상승하면 이격도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역배열이 됐든 정배열이 됐든 역배열도 마찬가지예요. 역배열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반대로 낙폭과대가 심하니까 역배열의 배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평균 단가보다 저평가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평 때리기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정배열도 마찬가지예요. 정배열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속도가 이제 붙었으면 이제 얘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관점을 우리는 어떻게 봐요? 차트를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차트가 시간이 지나서 더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엄청 벌어진 구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는 실력이랑 경험치가 요구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가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비교적 매수 타점 잡기가 무섭다. 이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요 관점. 그래서 한마디로 장점은 뭐다? 안정적이다. 이거고 단점은 뭡니까? 무섭다. 너무 높다. 이게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고점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물리는 것만큼 회복이 안 됩니다. 회생 불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무서운 거죠. 이게 이제 장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게 정배열이죠. 주가가 쭉 올라가는 거. 요 관점.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와, 이거 추세가 잘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가잖아요.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사면은 그냥 수익 난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미 정배열 구간에서 추세가 나오기 시작한 종목은 최소 2년선은 잘 이탈을 안 해요. 2년선은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우상향이 시작되면. 그래서 2년선을 터치하면은 그게 첫 번째 매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매도 신호.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도 봤을 때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2년선을 터치해요. 그럼 뭐다? 요게 매도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잘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2년선을 터치해요. 여기가 이제 신호예요. 그러니까 2년선을 제대로 터치를 잘 안 해요. 우상향이 한번 시작되면 여기를 터치를 안 하는데 한번 터치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요 추세가 꺾이는 거죠. 한번 꺾이는 거기 때문에 다시 뚫어 올릴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된다. 기다려줘야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꺾이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다시 뚫어요. 뚫으면 이제 여기서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고 이때부터는 터치하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안 떨어졌죠? 그럼 올라가고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럼 매도죠. 여기서부터는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장점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장점 뭐였어요? 손절하기가 편하다. 그러니까 추세가 밀려서 손절을 못하더라도 반등은 나온다. 뭐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를 손절가로 잡았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손절을 못했네? 반등 나오죠. 손절 못했네? 반등 나오죠. 이거에 대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지금 손절을 잡으려고 하는 위치가 첫 번째 자리인지 두 번째 자리인지 세 번째 자리인지는 체크를 좀 해야죠.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라면은 반등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반등이 나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떨어지면 그냥 손절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왜냐면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내가 손절가로 정해놓은 자리에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손절하는 자리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실수 자체를 안 하는 게 좋다. 떨어지면 그냥 자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못 잘랐을 때 반등 나올 때 파는 거지 여기서 자르는 게 가장 베스트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것도 뚫어올릴 때 이런 데서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반복이에요. 이거에 대한 반복.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단점이 나오죠. 딱 봐도 뭔가 오랫동안 올라가긴 했는데 매수와 매도 사이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내가 만약에 이런 데서 샀어요. 이런 데서 샀어요. 어디서 팔아요? 못 팔죠. 팔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데서 샀어요. 어디서 팔아요? 여기서 팔아요? 여기서 팔아요? 여기서 팔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투자를 들어갔을 때 2배, 3배 수익 나는 게 내가 생각하는 주식일 확률이 높아요. 그것도 특히나 한국 주식을 배당 먹으려고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데 요런 자리에 내가 이 주가를 들고 있다. 이거 자체가 손해일 수 있다는 거죠. 배당은 적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떨어질 확률도 늘어나거든요. 행보가 길어지면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3번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흐지부지 하다 보니까 한번 털었다가 가죠. 그리고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거의 1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단점이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봤던 현대 일렉트릭 이것도 보면은 과거에 이런 데서 추천이 나갔다 했고 아직까지도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들고 계신 분 없죠?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뭐다? 뭔가 잘 가는 건 알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얘 올라갈 거.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시간 동안 어떤 악재가 터질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단점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가져간다고 했을 때 또는 여기서 새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이격도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이격도가 벌어지면은 위험하다고 배웠어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가 이격도가 벌어진 건지 이게 지금 벌어진 건지 실력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에코프로도 얘기를 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자 봐보세요. 얘는 이격도가 벌어진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직은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아니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적었습니다. 그렇죠. 추세가 상방입니다. 얘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상방이었어요. 계속 정배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정배열로 돌아선 주가가 아니에요. 이격도가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어요. 얘는 계속 정배열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 터치, 2번 터치하다가 드디어 뚫어 올렸어요. 드디어.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 이후로 주가가 끝났다라고 바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여기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손절하기가 편하다. 추세가 밀려서 손절을 못하더라도 반등은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물론 여기서 매수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눌렀을 때 사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타점 나왔을 때 사든지. 그래서 저는 이거 거품이라고 얘기를 안 한 거고 여기서 뚫었을 때 여기서 재매수를 하라고 드렸던 이유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유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선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여기서부터 뭐라 그랬어요? 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위험하다. 언제? 똑같습니다. 재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건 이제 눌림목에 오면 사면 안 돼요. 얘는 이제 떨어지면은 사시면 안 되고 사더라도 한 파동 나올 때 무조건 팔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선 떨어지면 사도 돼요. 전고점 뚫을 것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등해서 회복 못하면 무조건 팔고 나오셔야 돼요. 그냥 그런 자리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된다. 반등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게 반등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파동에 있어서 거품이 많이 끼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100% 거품이라면은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졌겠죠. 원래 주식은요 요동칩니다. 우상향을 하면요 우하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자, 요 관점으로 최근에 봤던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HLB죠. HLB도 뭡니까? 이 주가도 계속 정배열이었고요. 여기서 매도 신호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여기선 제가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쵸? 투자하지 말라 그랬는데 갑자기 상승이 나왔네. 자, 얘가 지금 역별에서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원래 정배열이었던 주가에서 이런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럼 얘는 뭐다? 아직은 거품이라고 보긴 이른 거예요. 첫 번째 반등, 두 번째 돌파 이런 자리들을 한 번 더 체크할 정도는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HLB는 여기서 섣불리 이거를 먼저 넘겨짓거나 하기에는 애매한 위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특히나 이제 제약주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왜냐면은 에코프로는 2차 전지였죠. 테마가 완전히 달라요. 제약주는 언제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HLB는 얘기할 때 강조를 좀 덜한 건 맞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예요? 여기서 아니나 다를까 하한가가 나왔어요. 그것도 2번 연속 하한가 나왔어요. 아차 싶었죠. 와 이거 떨어져 버리네. 하지만 뭐라 그랬죠? 정배열 구간에 떨어지는 자리는 뭐가 나올 수 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배우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안 떨어지고 올라오죠. 요런 자리는 뭐다? 타점이 될 수 있다. 왜?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떨어진 구간의 절반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것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린 거고 반등이 나왔죠. 여기까지도 회복이 됐다. 그러면 지금도 뭐다? 아직 모른다. 얘는 아직 몰라요. 아직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라가요. 한 번 더 올라가죠. 여기서부터는 거품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좀 실력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정배열은.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투자하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무섭죠. 왜냐면은 봐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타점들도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여기가 타점이지. 내가 처음 타점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사야 돼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던 주가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팍 올라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주워 담아야 돼요.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샀어요. 올라가요. 팔겠죠. 요런 데서. 이미 털고 없겠죠. 더 올라가죠. 이런 걸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이제 실력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단점이죠. 정배열의 장점은 안정적이다. 하지만 단점은 뭐다? 무섭고 실력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점에서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타점에서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을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주식은.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역배열의 장점은 뭐예요? 단기간에 장대가 나와요. 하지만 길게 가져가기에는 무섭죠. 주가가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상반되는 관점이다. 그래서 정배열도요, 차트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정배열은 역배열보다 차트를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정배열에서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이때까지의 많은 차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어떤 식으로 상승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요. 정말 상승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지루하고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즐겨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잘 활용하면은 신고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먹지 못했던 대지세를 먹을 수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우상향이 오래됐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래 올라가는 거고, 역배열은 올라가기 시작한 구간이 짧기 때문에, 하지만 저평가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붙고 세게 올라가는 대신에 단기간에 끝나요. 그렇게 이제 장단점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